50분장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영화는 다 보셨나요 혹시? 안 보셨어요? 제목만 알아요. 제목만 시문하고 알아요. 한석규가 네, 이거 되게 유명한, 하여튼 뭐 자세히 몰라.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대사예요.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게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건 좀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건 정말 몰랐어. 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미술관 옆 동물원에. 저는 이 내용을 모든 것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사랑이라고 했지만 공부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도 공부라는 게 처음부터 풍덩 빠져들 줄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갈 수 있는 건지 몰랐다. 그렇죠. 공부라는 것도 그러거든요. 한 번에 내가 공부를 해서 뭐 바로 빠져들지는 못해요.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저는 공부라는 것은 땅 따먹기에 비유하거든요. 점점 나의 영역을 넓혀가면서의 어떤 즐거움, 그게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미술관 동물원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든 뭐 시쓰기든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런 걸, 예. 그래서 그 어느 날 성현이 내 귀에 말했다라는, 제가 이것도 썼지만,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면서 이 고전의 지혜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노자 도덕경은 뭐 읽어보진 않으셨지만 들어는 보셨죠? 노자 도덕경이라고 81장까지 나오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이 노자 도덕경을 이제 원서로, 저는 이제 영문과를 다니면서 독특하게 한자를 좋아했어요. 한자를 좋아해가지고 노자 도덕경 원서를 막 이제 보는데,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말 나와요. 이게 뭐냐면, 도를 도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세요? 우리말, 지금 제가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이해 가세요? 도를 도라고 말하는 게 영원한 도가 아니고, 전 이걸 이해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뭐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광대무변해. 너무나 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게 너무나 큰데, 이걸 도라는 한 글자로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몰라요? 그러면 이런 거, 도가 어려우면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 근데 너무나 사랑하다는 말, 여러분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뭐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그 원태연의 시처럼. 그 원을 뺄 이 안에는 뭐야 그러면? 그죠? 이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뭔가를 빠져들거나 사랑하거나 이러면 그걸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치가 너무나 좋아. 저도 막 열기구를 터키에서 막 타봤는데, 막 그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데스요, 막 이 지방이 이 데스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도, 정말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 말의 의미를 이제 나중에 이해를 했고,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말을 벌써 노자가 다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뭐라고 써놨어요? 공수신태. 그러니까 공이 이루어지면 몸은 물러나라. 이걸 이제 공성신태라고 해요. 일성자 해가지고 공이 이루어지면 몸 물러나라, 이런 거고요. 그 공부라는 건 나를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대기만성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대기만성 들어보셨죠? 여기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되기만 해도 성감대. 저도 그건 아는 유머인데, 대기만성이 뭐냐면,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알고 계셨죠? 자자, 진지하게.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될 사람은 나중에 늦게 성장한다. 이렇게 알고 계셨죠? 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노자가 말하는 대기만성이라는 것은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만자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니까. 이 만자는 안 입을 자와 똑같은 거예요.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그릇. 여러분 지구가 있어. 지구를 담을 만한 지렛대, 지구를 들 만한 지렛대를 만들어라. 만들어질 수 있나요? 내가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부탁을 했어. 돈을 한 1경을 줄 테니까, 1조 말고 지구를 들어 올릴 만한 지렛대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만들어요? 못 만들죠.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대음이성. 이거와 세트가 되는 게 대음이성 대방무후예요. 이 노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큰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는데. 아, 이 드물이자 큰 소리는 안 들린다니까. 여러분,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잖아요. 이 엄청난 지구가 지금 자전과 공전해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러지 않나요? 맞죠? 그러면 이 지구의 소리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죠? 안 들려. 근데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집 앞에서 막 아침에 막 소리를 내. 들려, 안 들려요? 어? 지금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빈수레가. 그렇죠? 대방무.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엄청나게 크죠? 하늘이 크잖아요. 하늘에 모퉁이가 보여요? 모퉁이 보이냐고? 안 보이죠? 이게 여기하고 이게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 노자 도덕경이. 그래서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뭐 이해한다 이럴 때 언더스탠드라고 그래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역지사지. 언더스탠드가 아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부자가 거지를 이렇게 이 사람보다 아래에 서 있어야지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하고 똑같이 서 있으면 이 사람을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일일 재수 체험을 해요, 실제로. 하루 동안 재수처럼 그 독방에 앉아가지고 똑같이 그 재수처럼 밥도 먹고 하면서 이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래야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처럼 내가 위에 일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참 멋있죠. 이거는 이제 또 저게 좋은 말로 썼는데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 그래서 날개 달린 사랑의 천사 큐피드는 장님으로 그려져 있는 거지라는 그 셰익스피어의 말을 좀 썼고요. 그래서 이제 동료라고 할 때도 컴패니언, 콜릭 이게 함께 빵을 먹는 사이라는 거. 팬이 빵이고요. 콜릭은 함께 리그전을 뛰는 사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유머를 공부하는 여러분 다 뭐예요? 함께 빵을 먹는 사이. 오늘도 빵 드시고 계셨죠? 컴패니언, 콜릭 함께 리그전을 뛰고 있어요. 함께 그렇죠? 리그전을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분투란 말이 있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돼. 여러분 성공하려면 혼자 가면 빨리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멀리 가려면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된다. 혼자 가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보는 게 좋겠고, 인인 선생 처처 학교다.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사람마다 다 선생님이고 곳곳마다 학교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머무는 게.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이건 실제 경험인데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적응을 잘 못했어요. 저는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제 좀 성격이.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박격포 그런 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저희 선배 고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고참 분이 인인 선생 처처 학교다. 네가 이곳이 군대지만 이곳에서도 나중에 뭔가 얻어갈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 듣고 나중에는 막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서 군대에서 책을 볼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말들을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막 그 노트로 한 몇십 권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도움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공부라는 건 이런 거. 여러분이 보세요. 사작, 짐작, 무작정, 침착, 수작 이런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짐작한다, 무작정, 참작한다, 뭐 수작 부리지 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의 공통점이 술잔 작자가 들어간다는 거 아셨어요? 다 이 술잔이 들어가요. 뭐냐면 사작, 그러니까 술잔을 보고 이게 생각해. 이게 소주 얼만큼 들어갔는지 짐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술잔을 보고 이 딸을 짐작하거든요. 이 정도면 한 8알 정도 됐을 거야. 무작정, 이거는 뭐예요? 술잔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작, 여기 보세요. 참작, 정상 참작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술잔 작자예요. 내가 술잔을 따르는데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작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작, 여러분 수작 부리지만 하면 이게 작업한다고 많이 그러죠. 수작, 그게 전혀 아니고 술잔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전혀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이 수작이 예, 어디서 작업 멘트 수작질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수작질이야.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그 이제 복사를 하러 갔대. 여자분이 복사를 딱 하러 갔는데 그 앞에 있는 남자가 그랬대. 앞에 있는 남자가 이제 그 여자한테 반했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 자식 얼굴 예쁜 건 알아가지고 딱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더래요. 아직 반 남았습니다. 복사를 해야 되는 반 했는데 이제 반 아직 남았다고. 그래서 반했다는 네, 거야? 그렇죠. 반 안 남았다고. 야, 그래서 인간이 나무와 다른 것이 이 뭐냐 살아있는 동안 향기롭지 못하면 죽어서도 절대로 향기로울 수 없다는 점일 겁니다. 가식적이고 인위적이며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살다가는 죽어서도 악취만 내뿜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삶을 풍요롭게 가꾸며 살지 않으면 뭐예요? 죽어서도 식물처럼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지 못합니다. 제가 이 한동일 라틴어 수업이 참 좋아가지고요. 거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써놨거든요. 말 멋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향기롭지 못하면 죽어서도 향기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남에게 어떤 좋은 결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더가 되려면 학문을 해야 되는데 학문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배울 학자에다가 이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문자로 알고 있어요. 땡이에요, 땡. 학문은 배울 학자의 물을 문자입니다. 물을 문자. 배우고 뭐 해야 돼? 물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한문학자도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교수님 질문하면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학문이 아니라 학만 있다. 학만 있다. 뭔지 아시겠죠? 배우기만 하려고 하고 물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배우고 묻는 것이다.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줄리엣도 이 로미오를 처음 만나서 질문할 때부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누가 당신을 여기로 인도하셨나요? 누가 당신을 여기로 인도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되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로미오, wherefore art thou Romeo, deny thy father, refuse thy name.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그대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대의 이름을 거절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몬테규가와 케플레카의 어떤 집안의 원한 관계가 그 두 사람에게 이어져서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희비극이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했지만 행복은 뭐다? 추구하는 과정이 있고요. 행복은 땅 따먹기 이야기했죠. 점점 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고 공부도 소소하고 작은 지식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키워나가다 보면 내 영역이 넓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상은 들어보셨어요? 시인 중에 이상이라는 시인은 들어는 보셨죠? 네. 자세히는 모르실 거예요. 국문학을 안 하신 분. 그런데 이상의 본명이 이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자 써놨죠. 김혜경이에요. 김혜경 보이시죠? 이게 바다의 자에다가 벼슬 경자인데 이 이상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너는 바다를 다스릴 정도의 그러니까 실제 바다라는 뜻은 아니고 넓은 땅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라. 그래서 아버지가 혜경이라고 지어줬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동경 제대 건축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공사를 하는 것에 간부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일본 말로 무슨 씨가 상인 건 아시죠? 다나카상 상 들어보셨어요? 네. 김상.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김혜경이니까 김상이라고 해야 돼. 김상.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성씨를 김씨인데 뭘로 알고 있어? 이씨로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상 그런 거야. 이상.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상이라고 쓴 건데 이상의 이 상자는 여러분 이 상자가 무슨 상자냐면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나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상자를 넷이다 집어 넣었으니까 니들이 한번 해석해봐. 근데 그 이상의 시는 완전 롯데 스쿠르바가처럼 이상해. 그래서 이상의 시가. 근데 이상의 시는 일제 치하의 식민지 지식인의 이상이 뭔지 알겠죠? 식민지 지식인의 이상이 돼. 자, 이상 이름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맥락을 갖고 있어 없어요. 이 씨의 이상, 상자 이상, 이상하게 생겼네 이상, 현실에 대한 이상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상 하나만 가지고도 공부할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왜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정말 열심히 여러 가지를 이제 맥락들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요거 다른 거 빼고 낙엽을 이야기해볼게요. 낙엽이 영어로 뭐냐 제가 수업할 때 많이 물어봐 학생들한테.
낙엽이 영어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뭘로 알고 있어요? 영어 조금 아시는 분. 폴른 리브스로 알고 있죠. 그것도 몰라요? 폴른 리브스. 떨어진 잎. 폴른 리브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폴링 리브스는 낙엽이 아니냐? 폴링 리브스. 낙엽은요. 보세요. 이미 바닥에 떨어진 것도 낙엽이죠. 떨어진 것도 낙엽이죠. 떨어지고 있는 거는 비엽이에요.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이것도 낙엽이에요. 그래서 폴링 리브스도 낙엽이고요. 폴른 리브스도 낙엽이에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떨어질 낙자만 쓰지만 영어에서는 폴른 리브스는 떨어진 잎들, 폴링 리브스는 떨어지고 있는 잎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장을 정리하면서 저도 책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남아수도 모고서라 그러지만 저도 남아수지 모고서 정도로 이제 책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막 샀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주식을 좀 해봤어요. 주식 뭔지 아시죠? 그래서 주식을 하면 내가 팔면 올라가, 맞죠? 내가 사면 떨어져. 야, 이거 진짜 주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제 명언이에요. 밥이 주식입니다. 주식이 밥이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이 주식은 이제 불마켓과 베어마켓이 있는데 주식이 이렇게 불이 황수잖아요. 황수는 밑에서 항상 위로 들이받아.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이 뭐예요? 불마켓이. 근데 곰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죠. 항상 주가가 떨어진 시장이 뭐예요? 베어마켓이. 여러분 당연히 불마켓을 원하는데 시장은 항상 베어마켓이야. 그렇죠? 여러분 주식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앞으로 읽을 책을 잔뜩 쌓아두고 여유를 부리는 사람이다. 거실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거실에 있는 이 많은 책을 어디에 꽂아야 하나. 이런 그 고민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저도 막 아는 것들이 생각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 갑자기 저희 와이프랑 이제 저희 와이프도 영어 전공인데 갑자기 이 벽에다가 이렇게 뭐죠? 테니스 공을 치는 게 뭐냐 했는데 그걸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스쿼시잖아, 스쿼시. 그죠? 스쿼시인데 그게 생각이 안 나고 30분 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제 뭐죠? 그 눈에다가 여학생들이 이렇게 막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거. 이게 이제 마스카라잖아요. 마스카라 올리는 거.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마스코트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게 참 안다는 거하고 이거 그래서 이제 혀 끝에서 맴돈다. 뭐 이게 경상도 말 여기 경상도 출신 아시겠지만 뭐라카더라 이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라카더라. 뭐라카노도 있고. 이게 이제 예, 뭐라카노.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경상도 영천 분이신데 이제 항상 많이 쓰시더라고. 뭐라카더라 이렇게. It's on the tip of my tongue. 나의 혀의 끝에서 맴돌고 있다. 어떤 지식들이 그럴 때 있습니다. 하여튼 공부라는 것은 정말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간서치 여행법이라고 썼지만 공부는 이제 필드웍이라고 해서요. 답사에 답사. 필드웍이라는 게 우리말로 답사라는 뜻이거든요. 현지를 실제로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그 현지에 가서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읍사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정읍에 가셔서 정읍사 공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정읍사 공원?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정읍사 공원이 있어요. 근데 정읍사라는 노래는 들어는 보셨어요? 어떤 노래예요? 정읍사 노래가? 몰라요. 정읍사 노래가 그 행상인의 부인이 남편이 돌아오길 바라는 노래예요. 행상인의 남편이. 그래서 옛날 말로 이렇게 쓰면 이런 거예요. 달아 높이금 돋아샤. 제가 풀어드릴게요.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아주십시오. 어기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어기야 달님이시여 멀리 멀리 비춰주십시오. 저제 너려신고요. 시장에 계신가요? Are you in the market? 어기야 진대랄 드디어 올세라. 그러니까 질퍽한 곳을 디뎠을까 두렵다. 이 질퍽한 곳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적이에요. 산적. 행상인이 돈 벌면 사내가 산적 만나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기생집에. 왜냐면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 어디 가요? 기생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대랄. 그래서 어느 이다 놓고 쉬라. 아무데나라도 놓고 와라. 그러다가 남편을 기다려도 계속 안 와. 요즘 같으면 카톡으로 어디야 막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카톡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찾으러 나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기야 내가 논데 점글할시라. 내가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시가 멋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다는 것은 또 두 가지로 해석이 돼. 첫 번째는 아내가 남편을 찾으러 갈 때 날이 저물까 두렵다도 되고 부부는 일심동체죠. 잖아요. 내 남편이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읍사 공원에 가서 그런 정읍사 노래도 공부하시고요. 뭐 그런 게 있어.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이 죽 있잖아요. 죽, 본죽 같은 죽을 떠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막 그런 거예요. 보통 뭐 떠놓고 기도하죠? 정한수. 그러니까 정한수도 정화수가 원래 맞는 말이에요. 정한수가 틀린 말이에요. 정화수. 그러니까 우물정자에다가 빛날 화자를 쓰는데 조한수인데. 아니에요. 정화수가 맞는 말이에요. 맞춤법 표준어 공부해보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죽을 떠놓고 이야기하니까 왜 당신은 죽을 떠놓고 소원을 빕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랬대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공부라는 것은 그래요. 행불언지교다라고 하는데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제 자녀분, 손자분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면 자녀가 따라 하겠어, 안 하겠어?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행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등으로 가르친다가 그런 뜻이거든요. 할머니가 공부하는 거를 손자, 손녀가 봐. 할머니 등을 보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할머니가 등으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늦은 나이가 없어요. 그 모지스 할머니 같은 여기 이제 그림들인데 이분은 그림을 여러분 몇 세 시작하신 줄 아세요? 이 모지스 할머니가 70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했어. 근데 이분이 세계적인 그 그림 화가가 됐어요. 70이 넘어가고. 여러분 같으면 아, 내가 70 넘었는데 이제 곧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거 하나?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100세 뭐 가깝게 사신 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가 리더가 되거나 이렇게 하려면 정말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한시 같은 걸 많이 아는데 한시 같은 걸 이렇게 또 공부를 해도 아, 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이옥봉의 이제 규정이라는 시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유약 내야만 정매 욕사시 홀문지상작 허와 경중. 한자까지 설명 어려우니까 해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약속해놓고 어찌 그리 늦으십니까? 뜰에 매화꽃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갑자기 나뭇가지 위에 까치 소리 듣고서 부질없이 거울 속에 눈썹 한번 그려봅니다. 라는 그 규정이라는 시거든요. 참 여인의 그 심정을 잘 나타냈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부질없이 그린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눈썹을 그린다는 여인의 어떤 심정, 이런 것도 잘 나타낸 시고요. 이런 이규보의 영정중월이라는 시, 이건 되게 철학적인 시인데 한번 보시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시, 여러분도 보세요. 너무나 멋있는 시인데 산승탐월색 병급일병중 도사방각 병경월역공. 이게 뭔 소리냐면 산속에 스님이 달빛을 타면서 병 속에 하나 가득 달도 함께 깃네. 이 병을 이렇게 기르면 그 속에 달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돌아가면 깨달으리라. 병을 기울이면 뭐예요? 달 또한 빈다는 것을. 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비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세요. 색중각공이거든요. 이 한자 끝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색중각공이라는 게 유의 세계에서 무의 세계를 깨닫는다. 우리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불교의 철학을 가지고 아주 쉽게 이렇게 한시로 표현한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시를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 한시 묘미가 있으니까 내가 나 한문에 약해 그러면 한자 몰라도 돼. 한자를 해석한 건 알 거 아닙니까? 한자 해석한 걸 보는 거예요. 요 시도 정도전에 그 방김거사 약월한 시인데요. 추운막막 사상공 낙엽부성 만지용 입마개교 문기로 부지신제 화도중. 자, 이게 뭐냐? 지금 이제 가을은 아니에요. 근데 가을 구름 아득하고 온 산이 텅 비어 있어. 소리 없이 지는 낙엽으로 온 땅이 붉게 물들었어. 낙엽은 소리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끝내주는 말이에요. 뭐냐? 시냇가 다리 위에서 말을 세우고 돌아가는 길을 물어. 그러니까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니까 뭐예요? 내 자신이 그림 속에 있음을 알지 못했네. 그러니까 내가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내 자신이 뭐가 됐어요? 화중선이 됐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림 속에 있었다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그만큼 경치가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뭐 백거이의 대주라는 시 같은 경우도 정말 멋있어요. 이거 보세요. 와우각상 쟁하사 석화 광중 기차신 수부수빈 차완락 불개구소시치 달팽이 뿌리 위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야. 근데 이 백거이는 이 중국을 달팽이 뿌리라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과장이죠. 무슨 일로 다투는가.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에 이 몸 맡기고 있을 뿐인데. 인생이란 거 뭐냐. 부싯돌을 불빛, 여러분 생각했어요. 인생이 별거 있어요? 부싯돌에 불빛 한번 탁 켜는 거 똑같다는 거. 여러분이 100년 동안 살아봤자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에. 그런데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찌니 입 벌려 웃지 않으면 이 또한 바보라네. 멋지죠? 근데 요즘에 이런 말 하고 남자들이 하면 쫓겨나지. 그렇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살찌니 이러면 쫓겨나는데 참 그 시들의 의미들이 보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진짜 소풍이에요, 소풍. 인생은 낙이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최희준의 아주 명곡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유의의 종착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데일리즈라고 하는 신문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그런 그것에서 이제 또 가지고 온 거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존 코맥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뭐냐? 이것도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밤낮 없이 거듭되었던 작고도 작은 노력들이 한데 모인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밤낮 없이 내가 거듭되었던 작고도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는 빅뱅 이론처럼 팍 터지는 거. 존 코맥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시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이제 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 뭐 하나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뭐 시도 좀 알아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라는 건 뭐냐? 수파리. 제가 이것도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수파리가 뭔지 아세요? 수파리. 해파리나. 수파리가 검도에서 쓰는 용어인데 검도를 좀 저도 검도를 배우지는 않았는데 검도에 수파리가 있대요. 수파리가 뭐냐면 닦을 숫자에다가 깨뜨릴 파자에 떠날 리자래요. 꼭 알아주세요. 수파리 뭐냐면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닦아야 돼. 막 알려주면 그걸 의구심을 가지면 돼. 안 돼. 그냥 알려준 대로 공부해야 돼. 수예요. 그 다음에는 깨뜨려야 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게 파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떠나야 돼. 그러니까 떠난다는 건 뭐냐? 자기만의 어떤 학문의 세계를 만들어야 돼. 그게 수파리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 검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닦어. 그 다음에 그 규칙을 깨뜨려. 처음부터 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수, 그 다음에는 파, 그 다음에 리. 참 이게 좋아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엄마지 멍멍 이게 이제 공부와 애국어가 새끼지가 이제 고양이를 이게 만났어요. 새끼지가 고양이를 만나니까 엄마지가 멍멍 이러는 거예요. 멍멍. 이 고양이한테. 그 새끼지가 엄마 어떻게 멍멍할 줄 알아? 그러니까 야 요즘 세상에 이계국어는 할 줄 알아야 되지. 멍멍이 이계국어지. 그렇죠?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라는 걸 제가 이제 쭉 써놓은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라는 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그런 방법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 노래를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뭐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그 노래 있죠. 물망초 김희애 가수가 부른 영어로는 포겟미 낫이에요. 포겟미 낫 나를 잊지 마라. 포겟미 낫이니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또 이제 고려가요에 보면 청산별곡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청산별곡은 들어는 보셨죠? 사러리 사러리랐다. 그 노래도 했잖아요. 청산에 사러리랐다.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어디라 던지던 돌인가 누구라 맞히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 사랑할 사람 없이 맞아서 우는구나. 이게 이제 옛날 말이 어려워서 제가 현대말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건 결국 운명이잖아. 이거 보면 뭐 생각나요? 돌팔매 생각나지 않아요?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는가.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오은주의 노래 돌팔매가 있거든요.
멍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려 가요의 노래를 보고도 이 돌팔매라는 노래를 또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공부라는 거는 그렇게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ET 이러면 이것도 이제 엑스트라 터레스트리얼의 약자거든. 외계인 ET라는 건 우리 우락교 ET라고 예전에 영화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우락교의 잉글리시 티처예요. ET가 외계인이 아니라 체육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오스트리치 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조 인간이라는 건데, 타조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든 뭐든 시력들이 있어요. 시력이 있는데 타조의 시력이 몇이냐? 타조의 시력이 몇일 것 같아요? 타조의 시력이 25래요. 사람은 시력 2.0이 최고잖아요. 2.0이 여러분은 자동차가 오면 몇 미터 앞에 자동차 간판이 보이세요? 시력 좋으신 분. 몇 미터 앞에? 응? 이 타조가 시력이 25라고 했잖아요. 타조는 여기서부터 한 100m 뭐라 했자고요? 월죠. 100m 앞에 자동차 간판이 보여. 100m 앞에. 그러니까 이 타조는 누군가가 나에게 막 공격을 하려고 하면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도망가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치 맨이 타조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또 좋죠. 저는 이제 영어를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재밌는 거고요. 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약자를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베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곰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베어는 뭐 뜻이 되게 많아요. 곰도 있고 지니다도 있고 참다도 있고 나타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냐? 단군신화 있잖아요. 단군신화. 단군신화를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단군신화의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려고 했어. 이거 다 알잖아. 그래서 그 옆에다가 마늘과 쑥갓을 뭐 하고 있어요? 지니고 있었죠. 지니고 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그런데 호랑이는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고 뛰쳐나가 버리고, 곰은 참았잖아. 그래서 나중에 곰이 뭡니까? 그렇죠. 사람이 돼가지고 단군을 낳잖아요. 웅녀로 돼서. 그래서 최초의 신부가 누구냐면 원래 김대건인데 뭐 웅녀라고 하잖아요. 웅녀. 그게 아니고, 하여튼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베어라는 말의 의미도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화정가라는 건데, 이 옛날 사람들의 이제 그런 시 같은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사람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그 치장하고 이런 것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렇게 공부했던 그 책이에요. 저는 막 원서를 한 3, 40권을 읽었어요. 이게 안 믿을까봐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그래서 이 보면 이게 뭐냐면, 어떻게 당신은 담장을 뛰어 올랐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담장을 가뿐히 뛰어넘었어. 뭐 이런 대사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대사들이 정말 감미롭습니다. 의미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에서 Please call me a coach, 이거는 쉬운 영어잖아요. 이런 표현을 할 때 1, 2, 3, 4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의 번역으로 잘못된 것은, 나를 코치라고 불러라, 나를 마차라고 불러라, 나에게 코치를 불러달라, 나에게 마차를 불러달라. 이게 뭘까요? 나를 코치라고 불러라 맞고요, 마차라고 불러라도 맞고, 나에게 코치를 불러달라도 맞고요, 나에게 마차를 불러달라도 맞아요. 이건 잘못된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코치를 마차라고도 하고 감독 밑에 코치라고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차도 한 사람을 어떤 일정한 곳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감독 밑에 코치도 일정한 수준까지 데려다 주죠. 그래서 이 코치가 그 마차라는 뜻하고 감독 밑에 코치라는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서도 재밌는 게 엠피비언 하면 양서류라는 뜻도 있고 장갑차도 있거든요. 왜냐면 양서류는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잖아요. 장갑차도 어때요? 수륙 양용이죠. 그러니까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양서류하고 장갑차 완전히 다르잖아요. 영어는 엠피비언이에요. 그 다음에 어펜딕스가 부록하고 맹장이거든요. 여러분, 맹장은 쓸모가 있어 없어요? 쓸모 별로 없잖아요. 부록도 쓸모 별로 없죠. 사람들이 부록은 안 보잖아요. 그래서 어펜딕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영어 공부도 이렇게 잘하면 좋겠고, 사람들은 이제 성장을 위한 공부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공부는 누군가에게는 성취 수단이고
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혜를 찾는 과정이죠. 한편으로는 살면서 끝없이 변화하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수양의 방편. 맞죠? 내가 어떤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이처럼 공부의 목적은 다양하죠. 저희 대답은 같습니다. 공부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지켜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버틀러 러셀의 말. 행복은 뭐에 있다?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어떤 공부든 아는 즐거움, 그렇죠? 누리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어른이 되면 성장을 멈추지만 생각을 멈출 수가 없고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생각까지 낡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이 낡아 있나요? 내가 70이 됐다고 해서 그렇죠. 몸은 70이 돼도 마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잘 갖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의 본질이 새로움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에릭 캔델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참 제가 이 좋아하는 말로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우리인 이유는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뭐 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추억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어떤 추억이 과거를 돌아다 보거나 이러한 추억이 있진 않죠. 그래서 공부는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 공부를 할 때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이라는 게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는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의 이제 일부분인데, 이게 터키의 시인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라서 이제 가져왔는데,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멋진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멋지지 않습니까? 최고의 여러분도 지금 난 나이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시가 노래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멋진 여행은, 여러분의 인생의 멋진 여행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 너무나 유명하죠. 이 시에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일생이 그 사람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환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방문객이라고. 그리고 구양수라는 이제 중국의 당송 팔대가가 이런 말, 시궁 이후 공이다. 이게 뭐냐면, 시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되고 나서야 정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거 누구시죠?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 들어보셨어요? 자화상에 나오거든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시련이라든가 이런 걸 겪지 않고 글을 쓴다면 그 글은 행복한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어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이 짧은 시지만 되게 멋진 거죠. 대추가 그냥 붉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엄청난 시련, 태풍도 시련이죠, 천둥도 시련이죠, 벼락도 시련이죠. 서정주의 국화잎에서 뭐가 나오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마지막에 연을 서정주가, 여러분, 미당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직 내가 시인으로서 집을 짓지 못했다는 건데, 서정주 시인은 우리나라 시인 중에 가장 유명한 시인이에요. 시의 정부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서정주 시. 근데 서정주 시인도 마지막 그 구절을 1년 걸렸대요. 마지막 구절. 마지막 구절 뭐죠?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설이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나중에 마지막 구절 생각이 안 나서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새벽에 나가보니까
노란 그 국화꽃이 피려고 무서리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내가 잠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밖에 나가봤을 때 그 국화꽃이 피는 장면을 생각하는데 1년 걸렸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줄줄줄 썼을 것 같잖아요. 1년 이후에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시를 쓰거나 뭔가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앙드레 말로의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2020년에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을 처음 쓰게 됐어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쓰게 됐냐면 제가 이제 학위를 많이 따다 보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출판사 대표님이 어떻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책을 좀 써볼 수 있냐고. 책을 써볼 수 있냐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책을 처음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정말 많이 그런 잘못된 걸 많이 했죠. 그러다가 책을 결국은 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서울의 청운도서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윤동주 문학관 옆에 청운도서관 자문 쪽에 있는데 거기 딱 도서관에 갔는데 이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도서관의 그 벽에 딱 써져 있어.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을 2020년에 냈는데 그때 제가 그 제일 앞부분에다가 이걸 딱 집어넣었어요.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020년에 이제 딱 그 1월 달에 책을 썼는데 그 이후로 막 쓰다 보니까 5권의 책을 썼고 2권의 번역서, 그러니까 한영 시집인데 한국어로 된 걸 모두 영어로 이제 바꾼 거죠. 그 번역서 내고 이제 9월 달에 또 한 8번째 책이 나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야, 내가 과연 책을 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제 몇 년 안 지났는데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8권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꿈을 열심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묵혀버리면 의미가 안 되는데 열심히 하면 좋겠고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거든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고통이죠. 그 다음에 이 면류관이라는 건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뭐 강의한다고 하지만 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좋은 글씨를 이게 실제 제가 증명 자료예요. 거짓말 낼까봐. 이거 원서를 제가 읽는데 막 여기 보세요. 단어를 막 써놓은 거 보세요. 막 빨간색. 이게 대학교 한 2학년 때 이렇게 원서를 다 읽었어. 이런 걸 한 30권 읽었어. 30권. 이런 걸. 이게 이제 하나만 제가 가져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누가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고백의 기도라는 뭐 이런 성시도 좀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파만 지파참이라는 말도 참 좋아하는 말인데 천천히 가는 걸 걱정하지 말고 멈출 것을 걱정하라. 참 멋진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특히 이제 여러분 영어 공부 아까 영어 이야기 막 많이 하셨는데 영어 공부 대부분 그래.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리고 공부 안 해. 거기까지만 딱 공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지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갈 수 있죠. 천천히 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뭘 걱정하라고요? 멈출 것을 걱정하라. 이 중국어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불파만 지파참. 기러기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설명을 마치겠는데 이 기러기의 리더십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자, 당신은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서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기러기를 아십니까? 기러기는 리더를 중심으로 V자 대형으로 그리면서 여행을 합니다. 가장 앞에 날아가는 리더의 날갯짓은 기류에 뭘 불러요? 양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기러기가 이렇게 V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앞에 날아있는 날갯짓이 양력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먼 길 날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4만 킬로를 날아가면서도 의지하고 지내죠. 근데 만약에 어느 기러기가 총에 맞을 수 있잖아요. 또 아프고 또 지쳐.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동료 기러기 2마리도 함께 대열에서 이탈해서 지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지키다가 우리로 돌아온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이런
기러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배울 수.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꼭 여러분이 뭐 다른 거의 의미로만 리더십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빅토리 오브 갓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말씀. 나의 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입니다. 참 저도 이제 성령을 이렇게 믿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신의 영역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나의 노력만으로 세상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의 노력도 있지만 나의 노력 이상으로 뭐 나를 도와주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 있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시건 무슨 일을 하시건 your beginnings will seem humble, so prosperous will your future be.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던 뭐 일을 하던 뭘 하시던 처음에는 당연히 누구나 미약해요. 뭐 창대할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그 분야를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마지막은 창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최기훈 교수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진정한 리더시고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5분 정도 제가 받고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안 잊어버려져요? 안 입어 이런 건 안 입고 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죠. 아유. 없으신가요? 한국 학생들은 원래 질문이 없어요. 질문해야 되잖아요. 미국 사실. 학생들은 질문 좀 한국말이- 알아야지. 한국 내가 하는 말. 질문 그걸 알아야지. 좀 어려우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도 사극이라 제가 영상 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또 보시고 우리 이제 5분만 쉬시고 예. 또 아까 싶으셨으니까 화장실 다녀오시